안녕하세요. 라이언 투자자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방송 오마이주식입니다. 공감 토크 오마이주식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여러분들의 참여를 받고 있는 방송인데요. 페이스북 검색창에 한국경제TV 오마이주식 입력하시고요. 채팅방 들어오셔서 시장이나 종목에 관련된 질문 올려주시면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답변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합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알미니오 온스탁팀의 김권진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는 경협주들이나 제약주나 관심을 받지를 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일단 빨간불을 켜면서 코스피는 마감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순환매가 좀 많이 일어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매번 주도주였던 경협주나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가 조금 쉬고 어떤 다른 쪽, 바로 이 2차 전지 라인들 그리고 은행 업종이 어떻게 보면 활발한 이런 매수세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상승을 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IT 업종하고 화학 업종에 대한 이런 중심으로 수급이 좀 많이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의 좀 매도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상대적인 약세, 특히 제약 바이오가 어떻게 보면 섹터상으로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쪽 라인들이 좀 많이 무너져 버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런 이슈가 좀 많았는데 장중에는 10% 가까이 마이너스까지 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결과가 좀 안 좋게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3대3 괜찮다, 분식회계가 아니다, 분식회계다. 그리고 또 한 명은 난 잘 모르겠다 이렇게 기권 이렇게 3대3이 돼서 이거 혹시나 한 표가 분식회계 쪽으로 가버리면 조금 잘못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이슈가 좀 나와버리면서 주가가 좀 오늘 좀 많이 흔들렸었던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오늘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보셔야 될 거는 결국은 바로 이 은행주들에 대한 이런 이슈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 자동차주들이 좀 많이 힘겨워했었는데 다시금 조금씩 올라오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었던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일단 월요일 출발에 대해 좀 살펴봤는데 오늘로 이제 6월 증시가 좀 본격적으로 그렇죠. 출발을 했습니다. 6월에는 북미 정상회담도 이제 예정이 돼 있고 다음 주에도 많은 일정들이 그렇죠. 있는데 6월 증시 어떻게 보시나요? 자, 우선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모습이 네. 크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씩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6월 달부터 어떤 편입이 됐다, 바로 이 MSCI 신흥국 지수에 어떻게 보면 중국이 편입이 됐다라는 것, 즉 이미 절반이 이미 다 이제 편입을 시켜야 될 이슈를 절반이 이미 마무리가 됐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런 이슈 때문에 아마 6월 달에는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좀 많이 들어와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또 긍정적인 이슈들이 어찌됐든 어떻게 보면 6.12 회담이나 6.13 선거나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그동안에 좀 이거 될까 말까 선거 어떻게 이런 식의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게 사라지게 되는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주가는 아마도 긍정적인 효과가 좀 나타나 줄 수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큰 것은 우리나라 시장에는 어떻게 바로 이 증시를 떠받치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어찌됐든 종전선언이든 어떤 선언 뭔가가 있으면 한두 가지라도 있기 시작한다면 좀 남북 간에 대한 이런 경합주들부터 시작을 해서 다 긍정적인 이슈가 나올 거리가 좀 많아진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6월 증시 좀 긍정적으로 보면서 앞으로의 시장 흐름 짚어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GBK부의 이무진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오늘 중국 증시 상황은 어떤가요? 네, 오늘 강보합 출발한 상해지수는 현재 0.54% 오른 3,09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으며 홍콩 증시는 1.52% 오른 39,1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증시는 미국과의 무역 갈등으로 어려운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이 상황을 커버할 만한 뚜렷한 호재가 없는 부분이 시장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간 기대를 모았던 중국 A주가 MSCI 신흥국 지수의 편입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요 패시브 펀드들이 포트폴리오 조정을 사전에 마무리한 탓인지 지수 편입 효과는 미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증시는 강보합권에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4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미국 대표단과의 무역 협상 결과에 따라
증시가 추가적인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의 특징주로는 앞서 말씀드린 A주의 MSCI 편입과 관련하여 수혜를 볼 것 같으로 예상되는 소비주와 관련된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귀주 모태주나 항서제약 등 식음료, 제약바이오 같은 소비 업종의 매수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과거 대만 등 다른 신흥국이 지수 편입 후에 가장 먼저 소비주가 반응했던 부분이 경험이 되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일 시장에서는 필수 소비재, 부동산 섹터가 강세였고요. 에너지 건강관리 섹터는 약세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GBK부의 이무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마이 주식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공감 토크 오늘의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현대상선,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건조 조선사로 선정된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 아침에 총 20척의 친환경 초대형 컨테이너선 건조를 위한 조선사로 선정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약 3조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관련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대규모 프로젝트에 선정된 조선사들이 어떤 업체인지부터 좀 자세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어떻게 보면 조선사들을 살리기 네. 위한 이런 방침이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현대상선과 어떻게 보면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주인이 있는 회사입니다. 실제 어디 바로 정부가 어떻게 보면 주인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런 이슈들 그리고 조선주들이 좀 그동안 좀 많이 안 좋았다. 실제로 작년 말에 다 고백을 했죠. 우리 올해 실적 안 좋을 거예요. 올해 2018년 별로 안 좋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그동안 고가 수주 해놓은 것들 지금 현재 빅베스트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슈들 그리고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수주 일감도 없어요. 라는 이런 식의 고백을 많이 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전 세계 넘버원이었는데 조선사에서는 전 세계 1위 이런 국가였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많이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났죠. 근데 이제는 좋아지고 있다는 게 조금씩 나타나는 거고 실제 우리 이번 정부에서도 현대상선을 통해서 현대중공업 그리고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이렇게 내세운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뭐 컨테이너급 건조를 이제 조선사들로 해서 대표적으로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을 선정을 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23,000톤급에 대한 이상한 것은 바로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5척, 7척 이렇게 발주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편리하게 이런 우리나라의 대표 3사를 어떻게 보면 다 살리려고 하는 이런 이슈를 만들어줬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로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14,000톤 이하를 현대중공업으로 밀어주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2020년까지 도크가 되게 풀로 차게 만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제 이런 이슈가 생기면서 조선주들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일감이 모자라서 야 여기 우리 좀 문 닫을게 여기 문 닫을게 여러 가지 이런 이슈가 있었었는데 이것이 없어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고민을 이제는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이유는 뭐냐면 야 여기서 이렇게 많이 발주하는 이유는 전 세계의 결국 물동량입니다. 물동량이 조금씩 늘어난다. 우리가 야 배로 얼마나 물동을 많이 하나라는 이런 고민하는데 많이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행기나 이런 것은 한계도 있고 좀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배로 많이 이런 교역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런 이슈들 때문에 아마 경기가 좋아지면 이런 조선 3사에 대한 이런 이슈들도 계속해서 좋아질 거리가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조선주들 흐름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빅3 발주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또 현재 시장에서 어느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자, 우선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조선 3사 앞에서 얘기 간단히 드렸던 것처럼 실제 뭐 2020년까지 이런 도크를 계속해서 채워나가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나라 이것은 사실은 예정되어 있던 이슈입니다. 뭐 정부 측에서 발표를 했었었죠. 현대상선이 이렇게 발주를 할 거야. 우리나라 조선 3사가 이렇게 수익을 받게 얘기를 해줄 거야라고 얘기를 해준 거였다라는 거. 이미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알려진 이슈였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글로벌 선사입니다. 글로벌 선사가 발주를 하나씩 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보인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이런 이슈들 때문에 주가는 한 단계 더 레벨업이 가능해진다라는 거. 그리고 경기가 우리는 아직까지 좀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뭐 미국의 이런 경제 지표나 이런 것을 보면 와우 실제로 경기가 정말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미국이 선두에 서서 나머지 이런 그룹들이 다 같이 따라가주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로 뭐 조선주들은 앞으로도 좀 더 위로 올라가 줄 수 있는 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나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실제로 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6월달에 어떻게 보면 코스피 200으로 이제 편입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큰 주식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급이 어찌됐든 많이 들어올 수밖에 네. 없는 그룹으로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자, 조선 3사 빼고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이런 회사들이 있죠. 바로 이런 건자재, 기자재에 대한 이런 조선 기자재에 대한 이런 회사들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대표적으로 KCC나 뭐 한국카본 이런 벽산 같은 주식들을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보시면 최근에 흐름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건 좀 좋아지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 잘 보실 수가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관심권에 여러분들이 두고 매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주들과 함께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할 종목들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엔 종목 상담으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여러분들 많은 질문 올려주고 계신데요. 페이스북 검색창에 한국경제TV 오마이주식 입력하시고요. 채팅방 들어오셔서 종목 고민 방송 중에 올려주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답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음식료 업종에 대한 네네. 질문도 올라왔습니다. SPC 삼립에 대한 전망 질문도 올라왔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그렇고 음식료 업종들 꽤 괜찮았는데 네, 이 종목도 오름폭이 꽤 컸네요. 네, 그렇습니다. 음식료가 그동안 좀 많이 안 좋았었던 네. 게 사실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환율 영향도 있고 실제로 원재 가격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좀 많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거.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좀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음식료 여기서도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음식료 쪽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면 무조건 수익이 날 수 있는 이런 회사들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최근 들어서 이런 주가의 흐름이 좀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실제로 SPC 삼립 같은 경우도 주가의 흐름들이 아주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보고서 같은 경우 하나 나오면서 오늘 급등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10%가 넘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물론 외국인들은 팔고 근데 기관들이 오늘 좀 많이 매집을 해주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주가에 대한 흐름이 나타났고요. 오늘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거래가 터졌다는 거 그리고 강한 양봉이 오늘 솟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선이 얼마냐면 우선은 13만 원대를 뚫어주느냐 못 뚫어주느냐 이게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13만 원이 뚫리면 주가는 더 위로 올라갑니다. 바로 한 14만 원에서 15만 원 언저리까지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거리가 생기는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내일도 거래가 좀 많이 터지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단기적으로는 오늘 뭐 네. 레포트에 대한 이런 이슈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3만 원 선을 또 거래량과 함께 그렇다. 지켜보자라고 해주셨는데 음식료 업황 전반적으로는 앞으로 좀 어떨까요? 자, 우선은 좀 긍정적으로 보는 네. 이런 측면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대상이나 뭐 SPC 삼립 등 CJ 제자당들 같은 경우도 이제는 다시 제일 계속해서 좋아질 거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 이런 이슈들 때문에 실제로 뭐 음식료 ETF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바닥이 닿고 위로 올라와주는 이런 모습, 즉 업황 자체가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그동안 좀 많이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좀 순환매적 측면에서도 좀 긍정적인 이슈가 나타나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주가는 좀 긍정적으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주에 대한 질문도 좀 올라왔는데 LNF부터 먼저 볼게요. LNF 현재 수익이 꽤 많이 난다고 하셨는데 계속해서 들고 가도 될지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자, 우선은 더 가져가셔도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얘들은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 가지고 보는 건 네. 아닙니다. 그런데 주가의 흐름은 계속해서 아주 좋은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실제 이 자리에서도 이 LNF, 뭐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은 수없이 많이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다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회사들 딱 생각을 나셔야죠. 바로 이 대표적인 3사가 있죠. 어디? 네. LG화학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네. 7% 넘게 오늘 급등을 한 모습,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이런 3사를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 아래 단에 있는 것들은 지금 현재 다른 것들도 뭐 수익이 나는 부분이 있겠지만 가장 수익이 확실하게 나는 것은 결국은 양극재와 음극재 만드는 회사들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앞에서 얘기 드렸던 LNF 같은 경우는 양극재 업체로 해서 LNF에 대한 이런 이슈들은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 우리 전기차 많이 돌아다니나요?
아직은 아니다. 돌아다닐 때까지 계속해서 그거 시행을 해줄 수 있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LNF가 계속해서 솟으면 에코프로도 같이 움직여줄 거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응급제에서는 어떻게 보면 독점 기업입니다. 포스코캠텍이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 포스코캠텍 같은 경우는 그 얘기도 나오죠. 실제 광물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 포스코가 북한하고 이제 광물에 대한 이런 이슈들까지 같이 나오면서 경협주까지 지금 현재 동시적으로 지금 현재 이슈가 나오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세 가지 종목, 큰 거 종목 세 가지, 작은 종목 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2차 전지에 얘기가 나오면 항상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에 가장 크게 수요가 돼야 하는데 바로 이 중국이었는데, 중국 쪽에서 아직까지는 너희들 다 풀어준 건 아니었지만 이제는 이런 풀어주기 바로 전 단계 정도까지는 지금 현재 수급이 넘어가니 그런 공시가 넘어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LNF를 비롯해서 2차 전지주들 흐름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협주로 조금 가볼게요. 현대건설 우선주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 22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30% 비중이라고 합니다. 팔아야 될까요? 22만 원에 사셨어요. 자, 최근 들어서 딱 다음 주, 지난주에 딱 전날 한번 이슈가 나오면서 다들 뭐 상한가 원저리까지 다 움직였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계속해서 음봉이 나오는 모습이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주가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얼마나 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또 하락을 할까?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일 날 어떤 이슈가 좀 나와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좀 얘기가 나왔던 게 어떤 이슈였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도와주지 뭐 경제 지원을 하지 않는다. 단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 그리고 일본에서 도와줄 거다, 이런 식의 흐름.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실이익만 챙기고 어떻게 보면 쏙 자기들은 지원 같은 것에서는 쏙 빠지는 모습이었다라는 거. 이게 실제적으로 뭐 도장 찍고 뭐 이런 거 할 때는 자기들이 주력을 하겠는데 자기는 경제적으로는 자기들은 손해를 하나도 보지 않겠다라는 이런 이슈가 많이 나왔던 것 같다는 거 얘기를 해주겠고요. 그런데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는 12일 이후에 아마도 긍정적인 이슈가 또 나올 겁니다. 분명히 한두 가지는 얘기가 나올 거고, 혹시나 정말로 우리가 염원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종전선언이나 이런 게 다음 주 화요일 날 나온다면 아마도 주가는 다시 한번 리레이팅이 될 수 있다. 즉 어떻게 보면 남북 경협주는 최근에 계속해서 그랬습니다. 빠지면 사놓고 올라가면 팔고, 이렇게만 이것만 계속해서 반복이 돼야 되는 이런 시점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제가 예비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 건설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밸류가 어떻게 보면 원래 밸류를 받아야 되는 밸류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는 이런 단계로 하나씩 넘어오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건설주 우선주를 좀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남북 경협주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 좀 유효한 종목들은 어떤 쪽이 있을까요? 뭐 아직까지도 가장 크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건설주들이 가장 건설이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얘기를 가장 먼저 우리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철도 라인 까는 거, 철도 라인을 깔아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하티아이, 뭐 현대 로테 뭐 이런 주식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전에 얘기가 나와야 될 게 바로 이 건설주들, 그리고 그 토목공사를 하는 삼부토건이나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그런 북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너무 열악한 것을, 이런 도로나 이런 철도 이런 것을 깔아야 되고, 하기 위해서는 뭐 산도 뚫어야 되고 이렇게 뚫어야 되는 게 상당히 많다라는 거. 그리고 H라인뿐만 아니라 어떤 거, 뭐 우선은 세부적으로 가면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거미줄처럼 연결되는 것처럼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도로가 쭉 낮아야 될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또 우리가 H라인을 통해서는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뭘 없애야 되냐면 그 군부대들을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 군부대들을 철수했을 때 어디 회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것은 결국 건설 그리고 토목 이런 쪽, 그 다음에 아마도 이제 철도 관련주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이행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좀 더 보시려면 이 광물이나 히토류에 대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회사들을 좀 하나씩 여러분들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앞에서 잠깐 얘기 드렸던 포스코캠텍 같은 경우도 거기에 대표적인 주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경협주에 대해 전체적으로 좀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종목 대응도 어떻게 해야 될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푸른 기술을 좀 고점에 사신 분이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24,000원에서 사셨다고 하셨습니다. 뭐 한 1,400원 정도라서
뭐 29,000원까지 갔다가 네. 거기서 좀 못 파신 건 좀 안타깝다라는 안타깝네요. 얘기를 네.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라인에서는 사실 좀 팔기도 좀 애매한 구간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또 손절 라인은 그래도 좀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지금은 우르르 갔다가 우르르 빠지고 이런 형식의 모습입니다. 즉 내일 아침이면 또 한 23,000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다. 즉 종가에 좀 빠졌다가 아침 시가에는 또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개인들의 수급이 지금 현재 남북 경협 쪽으로 갈지 바이오로 갈지 아니면 오늘 같은 경우는 다른 쪽으로 지금 현재 은행 쪽 이 라인으로 많이 자동차로 많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개인들이 하기에는 자동차나 은행 같은 경우는 조금 무거운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라는 거. 그렇게 어떻게 보면 기관 외국인 종목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모습이고요. 다시 한번 주가가 움직인다면 아마도 주가는 움직여줄 수 있는 거리가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좀 사실 좀 팔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한 4, 5일이 대부분 지금 남북 경협주들이 지난주에 월요일 빼고는 화요일부터 계속해서 음봉이 나왔던 네. 게 대부분의 남북 경협주고요. 오늘까지도 그게 이어졌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5일간 정도 빠졌으면 다시 올라갑니다. 아직 소멸이 된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런 네. 뉴스가 아직 소멸이 된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 단 손절 라인 여러분 우리 고객님이 가지고 얼마에 팔겠다라는 이것은 꼭 가지고 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푸른 기술 오늘 철도주 전반적인 흐름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LG전자에 대한 전망 한번 들어볼게요.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까요? 하는 질문도 나왔는데 요즘 전체적으로 흐름이 좀 좋질 않습니다. 네. 최근에 뭐 LG전자의 네. 레포트 같은 경우는 좀 별로 안 좋은 레포트가 한두 개 나와버리면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LG전자는 뭐 이 정도 가격이면 좀 많이 싸 보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분기 실적이 솔직히 1조가 넘어가는 이런 회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움직여 줄 수 있는 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어디가 중요하냐면 95,000원 선을 다시 회복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인다는 거. 그리고 LG전자는 뭐 가장 큰 것은 이번에 G7이 사실은 뭐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뭐 이거 휴대폰 좋게 나왔네라는 이런 이슈를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그것만 잘 된다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크게는 결국은 전장 부품입니다. 전장 부품이 얼마나 팔리냐, 실제적으로 얼마나 전장 부품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해 보인다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현재 LG전자가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부분은 결국은 어디 가전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워낙 우리 지금 현재 미세먼지나 이런 게 워낙 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 스타일러, 뭐 미세먼지 이런 공기청정기 그리고 에어컨 같은 경우 아마도 좀 폭발적으로 아마 계속해서 팔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돈은 계속해서 가전에서 벌고 있고 실제로 앞으로 성장은 전장 부품에서 아마 성장을 해줘야 되는 이런 거리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LG전자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 IT 좀 부품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BH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요즘 이 디스플레이라든지 부품 쪽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예, 네. 최근에 좀 많이 좋아지고 있죠. 실제적으로 어떤 애플에 대한 이런 네. 기대감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뭐 BH 같은 경우는 뭐 애플에 관련된 대표적인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고점이 돌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이슈 때문에 바로 이 3분기, 4분기에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 그리고 애플이 이번에 한 2종이 아니라 3종이 이번에 나온답니다. 그리고 또 카메라 같은 경우도 듀얼이 아니라 트리플에 어떻게 보면 이런 카메라가 이게 장착이 된다라는 이런 이슈가 나타나면서 BH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많이 움직이고 주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FPCB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BH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슈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가가 그동안 좀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애플의 주가가 좀 많이 애플이 별로 안 팔려. 아이폰 X가 어떻게 보면 10년 만에 나오는 차기라서 엄청 잘 팔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안 팔리면서 주가가 좀 많이 힘들었었던 게 사실인데요. 이제 이번에 다시 한번 기대감.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갤럭시는 언제? 3월 그리고 아이폰은 9월 아니면 10월 즉 상반기 하반기 뚜렷하게 나눠져 있다는 거 이거 꼭 여러분들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뭐 아이폰이 너무 잘 팔릴까 봐 실제적으로 삼성에서는 어떤 일까지 하냐면 뭐 바로 갤럭시 노트까지 뭐 하반기에 이런 출시라는 이런 배경이 거기에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BH를 비롯해서 IT 중소형주들 좀 종목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마트 한번 볼게요. 하락한 이유가 뭘까요? 하는 질문도 나왔는데 자, 이마트라든지 신세계 오늘 전체적으로는 좀 크게 움직이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네, 오늘은 좀 뭐 그냥 그랬다라는 네.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마트에 대한 이런 성장 배경에 대한 이런 이슈가 좀 나와야 될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마트 뭐 성장 배경을 뭘로 잡았다? 바로 이 성장성, 바로 온라인에 대한 이런 이슈를 많이 잡고 있는 거는 같다라는 거. 근데 그게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건 얘기를 해드립니다. 실제 이런 이슈들이 좀 뭔가 나와줘야지만 주가가 위로 올라갈 거리가 생깁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나오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가는 워낙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 정도부터는 다시 올라가 줄 수 있는 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1분기 실적 괜찮게 나왔습니다. 1분기 실적 괜찮은 모습이 나왔고요. 이런 모습은 모멘텀은 어떻게 보면 좀 하반기에 좀 많이 몰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반기까지 두고 보신다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주가가 올라야 된다면 우선은 아닌 것 같다. 우선은 가장 중요한 선이 어디였냐면 25만 5천 원 정도가 가장 중요한 선이었습니다. 근데 그 라인을 하락 돌파해버렸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전 저점이 깨져버리면 그 주식은 우선은 매도를 하고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 다시 잡더라도 항상 이렇게 전 저점이 깨지는 것은 무조건 바이바이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마트 종목 상담해드렸고요. 이번엔 대성 파인텍에 대한 질문 한번 볼게요. 오늘 매수를 했는데 앞으로의 전망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오늘 근데 빅히트 지분 관련해서 좀 크게 움직였던 종목인데. 네, 그렇습니다. 방탄소년단에 대한 이런 이슈들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좀 사실 급등을 했죠. 2,000원대에 있던 주식이 3,000원대 중반까지 올라갔던 주식이었으니까 네. 좀 주가가 너무 많이 출렁였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물론 빅히트가 이제 상장이 되고 하고 나면 아마도 수혜는 분명히 입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정도의 이런 시총으로 끌어올릴 만한 이런 이슈가 될까라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주가는 어떻게 보면 한 일회성으로 이미 한번 이게 다 반영이 돼버린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주가는 아마도 한 2,400원대 언저리에서 아마도 지지권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혹시나 어떤 방탄소년단이 어떤 새로운 이슈가 뭐가 나오면 참 좋을 건데 추가적으로 나올 게 얼마나 있을까? 네. 지금 이미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콘서트 돌고 있는데 몇 분 만에 마가 이거 이제 한두 번 듣다 보면 우리가 좀 많이 이제는 식상해져 버리고 실제로 우리가 싸이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네. 우리 와 이거 대단하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YG 엔터테인먼트가 주가가 10만 원이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를 보시면 아하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못다한 종목 상담은 이어서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내일장에 대한 전략을 좀 들어볼 차례입니다. 이번 주 증시 어떻게 보시나요? 자, 증시 자체는 어떻게 보면 조금 계속해서 좀 순환매적인 네. 이런 모습이 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도주들이 이리 갈 것이냐 저리 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주도주 찾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경기 사이클상의 지금 현재 전환에 따라서 산업재 중심 바로 앞에서 제가 얘기 드렸던 이런 경기 산업재들 대표적으로 건설이나 이런 조선주 같은 경우가 거기에 관련된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3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아마 누가 들어올 거냐면 유커들이 아마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풀려 있는 곳이 지금 베이징이나 충칭이나 이런 네 곳 정도 되는데 이제는 사실은 다른 곳까지 이제 풀리기 시작하면서 중국 전역에서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면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월달이 끝나면 바로 2분기가 좀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뭐에 바로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면 2분기, 3분기 실적 호전주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실제 가장 좋을 것은 결국은 여전히 반도체 라인들이 마냥 좋고요. 그 다음으로는 소재업종 그리고 오늘 좀 많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이런 금융업체들은 아마도 실적이 많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호텔 레저 같은 경우는 앞에서 얘기 드렸던 중국 관련 소비재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의 이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에 대한 전략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아이미온스탁팀의 김권진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키움증권 투자컨텐츠팀의 최창윤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내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희 못다한 종목 상담은 이어서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께는 크레파스북에서 40년 연금 전문가의 이야기,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연금은 생각보다 쓸모 있다를, 인물과 사상사에서 나다운 삶을 살기 위한 인문 에세이 평온의 기술을, 더 퀘스트에서 구글 트렌드로 밝혀낸 인간의 욕망 모두 거짓말을 한다를 드립니다.